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8번 효율적인 엘리베이터라는 주제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한두 개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어서 조금 실생활에 좀 관련된 걸 한번 해보고자 이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고층 건물, 요즘에는 뭐 높은 건물이 많죠. 이런 거에는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오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겠죠. 빠른 거 하나만 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15층 높이인데 엘리베이터 2개가 같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 2개가 있어요. 같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2개의 엘리베이터를 그냥 같이 눌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층에 사는 사람이 한 대는 12층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 대는 1층에 있어요. 그래도 2개를 동시에 눌러요. 꼭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있는 사람이 달려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2개가 다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1층에 있는 사람은 1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나서 내려올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 이런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조종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가상의 엘리베이터를 만들 거예요. 러플에서. 그래서 사용자는 여러분이 되겠죠. 사용자가 층 번호를 입력하면 숫자를 입력합니다. 번호를 입력하면 자, 지금 자기가 입력한 번호하고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 로봇, 이제 여기서는 그 러플 로봇이에요. 그걸 엘리베이터라고 가정할 거예요. 로봇 엘리베이터가 하나만 이동해서 그 입력한 층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위치를 뭐 프린트 해준다거나 이런 부가적인 그런 그 조건은 이제 처리 조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실행 전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실행 안 했을 때 이런 그 초기화 상태, 그 월드만 불러왔을 때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게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노란색이고 요건 초록색이네요. 이런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름을 얘는 로봇의 이름, 옛날에 로봇이었지만 이번에 엘리베이터니까 E1, E2로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E1, E2. 자, 제일 처음에는 이 2개의 로봇이 랜덤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이 좌표죠. 이 위치에 위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방향은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 이렇게 뭐 임의로 처음에는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층 번호를 입력하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그래서 뭐 0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가 10층까지잖아요. 그러면 11 이상을 입력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게 하고 다시 이 창이 뜨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1에서 10 사이에 숫자를 입력하면 자, 그 중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지금 7을 입력했다고 해요. 7을 입력하면 아까 여기 로봇이 4에 있었잖아요. E1 로봇, E2 로봇 있는데 뭐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 E2 로봇이 7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비교를 해서
가까운 로봇이 이렇게 7층까지 이동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해되죠? 문제 이해될 겁니다. 자, 처리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층 건물에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2개의 엘리베이터를 생성한다. 다시 말하면 2개의 로봇, 러플 로봇을 생성시켜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두 번째,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위치는 처음에 난수로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임의로 생성하여 정하도록 한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위치시킨다 이 말입니다. 위의 작업을 반복하다가 입력값이 0이면 종료한다. 0을 입력하면 종료합니다. 대신에 10이 초과된 값을 입력하면 에러 메시지, 인풋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출력하면 되겠죠. 메시지를 출력하고 다시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2대죠. 이동 후에 현재 위치를 출력해 줍니다.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 모든 그 앱은 월드는 이 사이트 삼양미디어 러플과 함께하는 파이썬 햄스터 이 책이 있어요. 이걸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까지가 그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하고 관련된 것은 어디일까요? 자, 2대의 편리하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그죠? 요게 꼭 들어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불편하다, 어쩌다, 동시에 누른다.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누르면 해결되게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가까이에 있는 엘리베이터만 오게 한다. 요게 꼭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는 층 번호를 입력하면 이 내용이 있어야겠죠. 사용자가 어떤 그 값을 입력하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까운 엘리베이터가 이동한다.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죠? 문제 분석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처리 조건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야겠죠. 자, 10층 높이, 이거는 월드를 가져오면 되고요.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랜덤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생성해 내야겠죠. 그 다음에 종료하고 에러 메시지 표시하고 엘리베이터는 2번, 2, 2 이동 후에 그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 자, 문제 분석을 선생님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10층 건물에 2대의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로봇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걸로 정의가 다 되죠, 사실은.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작업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2대의 로봇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시키냐면 1에서 10층 사이에 임의의 위치로 초기화 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가 되겠죠. 생성하고 위치시키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있는 층의 번호를 입력하고, 어쩌면 여기까지면 이거는 너무 좀 간단하거든요. 거의 한 줄이면 사실 끝나기 때문에 현재 위치와 거리를 계산한다까지 잡아주겠습니다. 계산하는 단계까지. 계산 단계. 그죠? 현재 위치하고 엘리베이터 2대의 위치를 계산해서 가까운 것을 찾아내는 것까지. 자, 그 다음 단계는
가까운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입력된 숫자의 층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현재 위치를 출력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까운 곳에 입력한 그걸 찾아내는 것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사실은 좀 이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는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러플에서 이걸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러플을 로봇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무브를 예를 들어서 그 차이만큼 뭐 5칸 차이가 났다. 그래서 5칸 움직이겠다 하면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이 로봇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브를 했는데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또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문제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짤 것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 보았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으로 나름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2대의 로봇 엘리베이터를 생성하고 위치를 초기화시킵니다. 이때는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죠. 랜덤. 아이고, 글씨 쓰기 힘드네. 자,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로봇을 임의의 좌표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랜덤을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을 생성시키는 것도 해봤죠. 여기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자, 사용자가 있는 층을 입력합니다. 이건 숫자를 입력해요. 숫자. 이것도 지난번에 숫자 입력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input int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정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어떤 변수에 입력해 가지고 그 변수를 비교해서 이 두 개의 엘리베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 숫자하고 거리가 가까운 것을 찾아내는 단계까지를 우리가 2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로봇 엘리베이터의 방향을 바꾸고, 요게 좀 까다로워요. 자,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쪽이면 얘가 북쪽을 바라보는 거고요. 북쪽을 바라보는 거고, 아래쪽을 바라보면 얘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내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입력한 층의 차이만큼 엘리베이터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요거는 차이는 오히려 더 쉽죠. 이 부분은. 자, 그리고 현재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출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오늘은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단계 위치하고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사용자 입력하는 층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2단계 중간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러플 열어주시고요. 좀 키우겠습니다, 글자를. 그리고 얘는 이번엔 좀 길어요. 이 명령문이 길기 때문에 조금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랜덤 난수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포트 랜덤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 2대의 로봇을 이렇게 위치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이 로봇의 위치가 여기 있는 X축 값이 2하고 4는 정해져 있어요. 2하고 4는 정해져 있고 Y 값이 랜덤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 값을 랜덤으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1 엘리베이터 1입니다. E1 언더바 하고
변수예요, 변수. 여러분이 주고 만들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로봇은 사실 몇 층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E1 플로어라고 하겠습니다. E1.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1에 몇 층이냐? 플로어.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랜덤 값 할 때 랜덤 쓰고 랜드 다음에 레인지 범위 하고 괄호 열고 1부터 10 이렇게 넣어주시면 1에서 10 사이의 값이 여기에 찍힐 거예요. 전에 랜드 int라고 했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range 대신에 int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뭘 출력해 줘 볼까요? E1 FLOR 플로어 값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출력이 되겠죠. 여기 부분에. 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버튼 눌러주시고요. 턴오프가 안 됐네요. 자, 4가 출력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랜덤으로 4가 생성됐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오, 또 4네요. 다시 한번 5. 계속 4는 아니죠? 랜덤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값은 어떻게 할까요? 복사해 버립시다. 그러니까 이게 2대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하나만 잘 하시면 나머지 거는 거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E2 플로어는 랜드 레인지 1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생성하겠다. 그래서 E2 플로어라는 변수입니다. 변수. 이런 뭐 특별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준 변수예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봇 E1. 네? E1. 로봇 E1은 자, 만들 때 지난번 했죠. used robot. 토봇이네. 로봇.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X축, X좌표 2였죠. 그 다음 Y좌표는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랜덤으로 여기 온다고. 그 랜덤 값이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여기죠. E1 플로어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E1. 자, 이 Y값입니다. Y값. E1 플로어가 Y값 랜덤 1에서 10 사이의 숫자. 그 다음에 뭐냐면 로봇의 방향입니다. 북쪽 아니면 남쪽을 바라봐야겠죠. 자, 왼쪽은 그냥 북쪽으로 하겠습니다. 북쪽. E1은 북쪽으로 할게요. 처음에. 그 다음에 색깔 CO 컬러 COLOR이 아니라 OUR입니다. 아까 뭐였죠? 하나만 할까요? 자, 옐로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넣어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로봇 생겼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로봇은 복사하면 되겠죠? 붙여넣기 하고. 자, 이 로봇의 이름입니다. E2 엘리베이터 2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줬어요. 자, 첫 번째 E는 뭐라고 그랬죠? 좌표, X좌표 값이죠? 그러면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자, 플로어, 요 랜덤 값은 E2의 플로어, 여기에 있는 E2 플로어 값입니다. 하고, 얘는 남쪽을 보게 하겠습니다. S. 그 다음에 색깔은, 아까 그린이었나요? 옐로우였나요? 옐로우는 했으니까. 그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눌러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꾸 턴 오프 하라고 하니까 맨 밑에다가 요건 지워버릴게요. 이제 한 두 칸 띄고 턴 오프 하는데 그냥 턴 오프 하면 안 되고 E1을 턴 오프 하겠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E2도 복사할 걸 그랬나요? 턴 오프 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봇 생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위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할 때마다 다른 위치에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아까
알고리즘에서 보시면 어디까지 하기로 했냐면 1단계 끝났습니다. 너무 쉽게 끝났죠? 자, 사용자가 있는 층을 입력해라 라고 했잖아요. 자, input int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한 칸만 띄울게요. 그리고 밑에도 한 칸 띄우고, 자, 여기에다가 입력하라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input 언더바 int 하고 쌍따옴표 찍어준 다음에, 자, 영어로 쓰겠습니다. what floor냐, 몇 층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다 0을 입력하면 exit다. 이렇게 써주면 이해하겠죠? 0을 입력하면 이거 끝납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입력값을 어디에다가 변수에다 넣어줘야 되죠. 자, 여기에다가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나는 몇 층이 필요해. need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입력값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이 변수는 값을 0으로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오, 이거 잘못했네요. 턴오프를 여기서 해버리면은 게임이 이상하게 위에서 끝나겠죠? 여기에서 해줘야겠죠?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이 뜨죠? 창이 뜬 다음에 뭐 4층 원한다. 뭐 지금은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 프린트 needs라고 하면은 몇 층인지 입력한 값이 여기에 뜰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요 생성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좀 해둘게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save 로봇 프로그램. 자, 가끔씩 여기 있는 save 월드 파일을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 월드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저장이 안 됩니다. 코드는 저장이 안 돼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입니다. 따로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save 로봇 프로그램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장할 위치를 선정해 주세요. 선생님은 그냥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08 엘리베이터 뭐 그런 건 빼고 언더바 2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로봇을 생성하고요.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엘리베이터의 층을 입력하는 것까지 했고요.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계산하고 뭐 이동하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